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바카스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 취미생활, 건강검진 하게 해주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노인들이 같은 노인들끼리 어울리고 이 삶이 좋아서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노인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교도소에 살고 싶나요? 한국의 미래인가요?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된 노인들이 일부러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도소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보통 그렇게 생계형 범죄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 뭐라 부르더라? 이거 부른 용어가 있거든요. 그 생계형 범죄 저질러서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깜빵 가서 살려고 그 자범이에요, 자범. 자범도 저질러가지고 일부러 교도소에 가서 사는 분도 있어요. 이제 내가 사회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기술도 없고 뭐 가족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부러 절도 같은 거 있죠. 절도나 뭐 짜잘한 범죄 저질러서 스스로 깜빵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 법자.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 교도소가 집보다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짜잘한 범죄 같은 거, 자전거 절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과를 쌓다 보니까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출소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마땅히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뭔가 두각을 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적응 못하니까 또 범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또 몇 번 들어가니까 이제 익숙해 이게. 그래 교도소 사람도 알고 교도가 너 나라는 거야. 너 또 들어왔냐고. 예. 그럼 이제 법자 같은 분들, 법자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교도소에 근무하는 분들, 교정공무원이라고 하죠. 교도관분들. 오래 근무한 분들은 알죠. 아, 저 사람 재작년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네. 압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교도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교도소 문화를 다 알잖아요. 네, 돌아가는 거 아니까 익숙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남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면 일본은 그래도 노인복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를 해주거든. 연금도 주고. 우리나라 연금 비용도 더 많이 들어요. 집도 줍니다. 그래서 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수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의 분들만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그 정도로 노인분들 생계가 많이 어렵다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만큼 세금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워낙에 수명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잖아, 일본이. 일본은 90 넘어가신 분도 많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얘기가 다를 텐데, 일본은 그래도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상 직장 다니고 연금 넣었으면 나라에서 연금 같이 주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돈 더 세요. 그래서 늙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 걱정하고 막 그 빈곤을 사정의 노인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해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일본에서. 네. 사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 1등이잖아. 부동의 1등. 네. 일본도 노인빈곤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낮네요. 아, 일본도 그 노인빈곤율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일본은 지금 최근 기준 자료로 봤을 때는 20.2% 노인빈곤율. 한국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 40%가 넘는 거라고 있거든요. 한국은 40%, 41.4%네요. 네. 일본보다 훨씬 더 높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비를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노인빈곤율 여자가 거의 절반입니다. 여자분이 월등하게 높아요. 이것도 남자도 낮진 않은데 빈곤율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노인복지가 객관적으로 좀 나라에서 지원받기 힘든 나라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노인 빈곤율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남성이 31.8%, 32%, 이것도 낮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예요. 여성은 43%, 40만 4%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1인 가구 빈곤율도 굉장히 높아요. 예, 1인 가구 빈곤율도 한 40% 됩니다. 1인 가구 빈곤율. 그러니까 1인 가구로 빈곤하신 분이 노인된 빈곤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해요. 예, 빈곤합니다. 이것도 이제 1인 가구 보면 남성이 33.5%인가 그렇고 여자가 55.7%예요. 굉장히 높죠, 이게.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분들 중에 제가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객관적으로 빈곤율 보도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난 30년 지나면 그분들도 이제 노년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을 때 뭔가 이렇다 어떤 재테크나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개인연금 같은 좀 복지에 신경을 안 쓰면 나라에서 지원받는 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를 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노인복지 신경 쓰는 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기초연금 줍니다. 노년연금 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주고요. 복지를 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금 낮게 걷는, 그러니까 많이 안 걷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신경 쓰는 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 무료 승차 같은 거, 그리고 뭐 의료비 지원, 예, 소소하게 줍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병원 자주 가요. 조금 아픈 게 있으면 바로 가.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내과 가면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동네 내과나 이제 소아과나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나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분들은 아침잠이 없으니까 보통 병원이 9시에 문 열면 한 8시부터 이제 진치고 있어요, 이게. 예. 어차피 병 가도 비용이 얼마 안 나오니까. 정말 얼마 안 나오거든. 5,000원 밑으로 나와요, 그 대부분. 큰 거 아닌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성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 약값의 한 70% 이제 할인해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한 10,000원 나오면 3,000원 나오는 정도? 금방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분들한테 신경을 안 쓴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 유럽 같은 나라와 비교할 뿐이지 다른 나라고 봤을 땐 그래도 신경 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일본을. 객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해. 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일본의 노인들이 많이 힘들구나. 힘든 분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더 낫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런 노인빈곤에 대해 신경을 먼저 쓴 나라예요.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일본은.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노인 빈곤을 신경 쓰냐면, 일본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세금 비중이 엄청 높아요.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일본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200번잖아. 200번이면 지금 세금을 한 18만원 뗄 겁니다. 정확하게. 18만원 정도. 그래서 세후 한 181만원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일본은요, 170만원입니다. 30만 이상 됩니다. 거기 보면 국민연금 엄청 많이 떼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 복지비용 늘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좀 계산하고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물론 일본도 젊은 사람 인구가 적긴 하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많고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나라보다 2.5배 인구가 많고요. 출산율은 거의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예. 일본도 보면 가정 보면 외동이 없어요. 보통 2명 있습니다. 2명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해도 자녀가 태어나네 만회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예. 일본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판단이. 일본도 보면 그 부부들이 돈 많이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 한 300 버는데 그걸로 내 식구가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난리 나겠지, 우리나라면. 근데 일본은 그렇게도 먹고 살아. 일반 서민 가정이. 예. 여자가 정말 지독하게 아껴가지고. 우리나라 아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예. 일본 사람들 주부인들 보면 주부 9단이 아니라 주부 그냥 만렙이야, 만렙. 예. 만렙이라니까요. 세일할 때만 물건을 사요. 세일할 때만. 세일도 그냥 있잖아요. 10% 20%가 아니라 절반 이상 할 때만. 예. 일본 보면 마트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일주일 열흘간으로 세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세일해. 그럼 하루만 그때 있잖아요. 차 들고 와가 짐 싸들고 있잖아요. 가족들 다 동원해서 그냥 한 몽다리 사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박스 사는 거예요. 한 달치 식량을. 예. 일본은 그런 게 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세일할 때 보면 우리 집만 나오는 게 다 나와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완전 뭐 쇼핑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아니면 세일 안 하니까. 그 유튜버 분 중에 아실 거예요. 그 리트조 비정이 그분 영상 보시면 나와요. 그 영상에 나와. 근데 그분 말고도 그 한의 부부도 있죠. 예. 그 보면 그렇게 쇼핑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예. 대체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분 보면.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지어 짜내는 거야.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도 부금순 좋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주민이 아끼는 거는 사실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 일본에 보면 이제 남편이 외식하잖아요. 그 와이프한테 바가지 엄청 긋습니다, 이게. 월급 얼마 받는다고. 왜 내 집 도시락 싸주는데 왜 그거 안 먹고 왜 밥 사 먹냐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거 태클한 거잖아. 오히려 와이프가 집에 쌀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밥 먹고 와. 짬 시켜 먹든지. 집에 쌀 없어. 밥 없으면 네가 라면 끓여 먹든가. 왜 나보고 해달라 그래. 나 독방 육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사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본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우리나라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일이 일본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 훨씬 더 많이 일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부러 술 먹고 싸워요. 좀 못 사는 동네 가보면 노숙자분들 일부러 싸워서 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자기가 사람 때렸다. 그 노숙자분들 보면 전과자들이 많아요. 전과 인사들 많아가지고 그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 또 범죄 또 저질러. 우리나라는 그게 그 형법에 보면 누범이 있어요. 누범이 뭐냐면 교도 출소하고 나서 동일 범죄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이제 형량의 두 배 정도, 최대 2배 정도 가중시켜서 처벌한 조항이 있어요. 그 누범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징역 살고 나왔어. 똑같은 거 또 저질렀어. 상해죄로 누구 팼어. 나 합의 못 합니다. 저 깜빵 갈게요. 보내주세요. 저 어차피 뭐 돈도 없고, 예, 가족도 없고,
혈혈단신입니다. 독고다이에요. 뭐 교도소가 내 집보다 천합니다. 제발 보내줘 있어 뭐. 그러면 뭐 2년 선고하잖아요. 딱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여기 살면 되겠네. 여기 살면 뭐 먹고 자는 해결되는 거지.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누굴 걱정할 게 아니야. 항상 뭐 일본이 뭐 취업이 안 되네, 뭐 출산이 낮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더 찔립니다. 우리가 더 찔려요. 누가 더 힘든데 누가.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좀 낫다 생각. 뭐가 나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도소 더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가 뭐냐면 교도소 인권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도소 과밀화 때문에 말이 많아요, 여러분. 과밀화가 뭐냐면 원래 교도소 수용시설에 이제 방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죄수도 인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넣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여자 교도소도 지금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자분들 죄수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나라 여자 교도소 하나밖에, 총총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세금 많이 들어가죠, 교도소 지으면. 그리고 교도소 짓는 게 굉장히 예민한 게 어디 지을지도 예민합니다. 어디 지을지도. 예. 왜냐하면 교도소 지으면 여기가 이제 그 동네가 위험 도시가 돼버리니까 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동네에 와 교도소 짓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거를. 아무튼 뭐 일본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항상 우리나라보다 약한 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소 이것보다 2배, 3배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더 많이 벌어지겠네. 더 심각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무튼 박가스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